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고시생이었을 때 그때를 이제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고시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신림동 고시촌의 제일 꼭대기에 용신고시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용신고시원에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갔죠.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달을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다 이러다 수석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생활 계획표 짜서.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그동안 너무 공부만 한 것 같으니 운동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험 볼 때까지 농구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농구를 막 했을 때 우리 농구팀 애들이 저 별명이 기름손이었어요. 공을 보내면 다 미끄러진다, 이래서 기름손이었고,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 있었을 때 제일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별명이 기름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책을 추천을 해주세요. 책 정말 많이 읽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인용을 많이 하니까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줄 아시나 봐요. 근데 다독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 광고를 하자면 이 책을 썼는데, 쓰긴 했는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썼으니까 뭐 읽어볼 필요가 없죠. 뭔 내용인지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책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보이고 이럴 때도 뭔가 좀 이런 책을 읽어라, 이런 책을 읽어라. 제가 되게 많이 추천하고 되게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봉건사의 원투. 이 책을 왜 그렇게 제가 추천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세상을 볼 때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그거는 말이야, 원인은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막 편하고 좋잖아요.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야, 뭐 그렇게 해석하든지, 아니 도자기를 얻기 위한 전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와닿아요. 쉽고. 근데 실제 역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모이면서 그 우연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필연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잡아내는 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의 저자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르크 블로크인데, 프랑스에서 1886년도 7월 달에 리옹이라는 지역, 거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없어진 이제 소르본느 대학의 교수를 했었죠. 거기에서 사회경제학 연보라는 그 잡지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의 역사와 경제적인 그런 연보라는 거예요. 마르크 블로크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역사학에 대한 이런 책을 나오고, 이분들을 그래서 아날라파라고 부릅니다. 왜 아날라파냐면 자기 신들이 만들었던 잡지 안에가 아날레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연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날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료 중심으로 온 것, 그러니까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보면 옛날 이야기니까 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지도자의 이야기, 그리고 연대순대로 나오는 이야기, 올해는 뭔 일 있었고, 2011년도는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만 보기에는 사회가, 역사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그걸 다 구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인간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봉건사회 자체에 보면은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 보면 장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스위스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폐는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모임은 무엇을 가졌고,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담담히 계속 나열을 해요.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근대사회로 가는 거는 왜
그 사회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자고 했던 게 그게 아나라파인데, 그 아나라파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마르크 블로크고, 마르크 블로크 책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1939년도에 나온 봉건사회입니다.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지금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럽의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라고는 헝가리인이 공격을 하고, 남쪽에서는 이슬람들이 공격을 하고, 북쪽에서는 노르만들이 공격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유럽이 힘들었고, 그 많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지게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제 보면 왕좌의 게임이라는 영화 보면, 왕좌의 게임 보면은 그 왕좌의 게임이 되게 이 봉건 사회에서 모티브를 되게 많이 가져갑니다. 거기 나오는 되게 많은 게 저는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재판 구조도 봉건 사회 때 재판 구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봉건적인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그 도트락이라고 마자르족들 침입도 나오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 장벽을 놓고 막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북쪽에서 오는 절대적인 그런 공포의 존재들, 그걸 하드리아누스 장벽과 노르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정도만큼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봉건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봉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 생명을 어디서 기탁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복종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종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안정을 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그럼 대신 너한테는 봉토를 줄게. 이 개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들의 관념, 그리고 종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화폐 경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그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법과 제도 질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로마 시대가,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로마 시대 때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소크라테스의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게르만족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이 사람들이 워낙 무식해서 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결투 재판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결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배상금 제도를 만들어요. 누가 누구를 실수로 죽이면 돈을 주고, 팔을 자르면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배상금 제도로 이렇게 갔다가 중세 때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들이 다 이게 고립이 됩니다. 지역별로. 물론 장원하고 봉건 사회가 등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봉건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장원이 존재해 있었고, 봉건 사회가 무너진 이후에도 장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등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있었을 때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는 주로 현물 경제가 절대적으로 위주고, 이른바 경화라고 하는 그 돈들이 되게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의미가 없어요. 이 장원에서 통용되는 돈을 저쪽에 가져갔을 때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상금 제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배상금이나 돈 받아봐야 뭐해? 라고 하니까 다시 결투재판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걸로 가서 종교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에 빠뜨려 놓고 10분 뒤에 건져놔서 살아있으면 죄를 안 지은 거고. 왜? 그때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하느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경제적인 변화가 재판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대신 그 끈기가 좀 필요해요. 끈기가.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결론을 안 내주거든요. 이 책을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디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했고, 그때는 누가 어디에서 어디를 했고, 그때 수도사가 뭔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물론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번 읽고 그걸 딱 잡아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매년 읽다 보면은 흐름이 좀 잡혀요. 흐름이. 그게 이제 잡히면 책을 읽는 재미가 그거 같아요. 바로 딱 알아서가 아니고, 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아, 이 사람이 아나락파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사회 전체 인간 공동체가 변함에 따라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어떻게 역으로 다시 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좀 알아내는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읽고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별똥별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쁨을 느끼고, 저건 왜 그럴까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또 이렇게 내는, 그게 이 책에, 그래서 처음 저한테 어떤 책 읽는 즐거움을 준 책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일단 추천을 했고요. 정말 뭐 그걸 떠나서라도 평생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말해왔던 그 진리, 자기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그 사람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서술을 했나라는 걸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해도 저는 이 책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되게 역사와 어떤 원인과 결과, 역사의 흐름, 이런 게 되게 단순하고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르크 블로크가 이 책 끝나는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성의하고 공부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봉건 사회라고 하면 그냥 잔인하고 의미 없는 그런 잔인한 어떤 그 한 시대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흐름이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에까지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봉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아직도 사라지지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도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종선서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 권력에 의존하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착취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같은 거는, 그런 봉건적인 그런 욕망은 늘 존재하고 어느 순간에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런 걸 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밤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걸 볼 때 희열 같은 것을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맛있는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